월세 부자의 비밀 노트 페이지 106페이지. 살고 있는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나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라. 실거주 투자는 경제 성장이 높을 때 가능하다. 이번 장에서는 투자 목적을 찾아가 보자. 부동산 투자 역시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갈라진다. 인생이나 투자나 좋은 선택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저성장, 저금리의 3저 현상에 빠져 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놓으면 가격이 올라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한때 경제 성장률이 숫자를 기록하며 아시아에 떠오르는 용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끝없이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가? 2016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2.8%에 불과했다. 전형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저성장의 문제는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30년으로 가고 있는 일본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따라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독신 가구의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줄었고 노동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고 인구 증가로 노인 부양 금액이 늘고 있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이 저성장으로 있는 것이다. 예전처럼 아무거나 사놓으면 가격이 오르던 시대가 아니다.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상담을 할 때 많이 듣는 질문이 가지고 있는 집값이 앞으로 오를까요? 언제 팔아야 할까요? 어디에 집을 사야 하나요? 등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를 확률은 대단히 적다. 지금은 대세가 꺾여 있는 상태다. 강남과 일부 저층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성장 동력은 잃어버렸다. 수도권에서는 2016년 2월부터 대출 규제를 시작해 부동산 가격이 하향세를 돌아섰다. 지방도 2016년 5월부터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양극화 차별화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 이제는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실거주하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생각은 버려라. 실거주와 투자 물건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실거주는 본인이 편한 곳에 살면 된다. 회사나 아이들 학교가 가까운 곳, 주변에 친인척이 있는 그런 곳에 살면 된다. 젊은 부부라면 자녀 교육까지 생각해서 실거주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요즘은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까지 학교 인맥이 형성되므로 학교를 옮겨 다니는 것은 아이들에게나 부모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이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취약의 이후의 생활에 준비해야 한다. 두 사람만 생활하는 노년층을 살고 있는 집을 줄여 현금 흐름을 개선해야 한다. 자녀들이 출가로 큰 집이 필요 없는데도 아직도 큰 집에서 적적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노후에 대비하라. 주택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주거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거하는 공간에 너무 많은 돈이 묶여 있으면서 노후를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한다. 주거 비용을 줄여 투자 금액을 확보하는 게 노후 준비를 잘하는 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연금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연금도 받고 사후에 집을 팔아 남는 돈이 있으면 유족에게 상속하는 것이 주택연금 제도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제도다. 재테크에 관심이 부족하고 노후 생활 자금이 넉넉지 않은 노년층에서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지금 노년층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들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일만 열심히 하면 밥을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시절을 살아온 분들이다. 재테크보다는 회사에서 하는 일에 열중하며 가족도 뒷바라지를 했다. 월급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가 풍부했고 호황기에 생산 활동을 한 세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회사에서는 예전처럼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무너진 지 이미 오래다. 사회는 양극화되어 가진 자는 더욱 많은 부를, 없는 자는 생활이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 IMF 이후 계속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시간이 지났다. 각 나라마다 금융위기를 겪으며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사회의 안전망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정치는 계파 싸움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피로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부동산 재테크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준비되어 있는 자는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자금을 활용한다. 일단은 실천을 해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해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에 열중해야 한다. 주거와 투자를 준비하라. 나는 철저하게 주거와 투자를 분리한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은 모두 전세로 돌려 투자 금액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하다. 종잣돈을 만드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다. 난 전세 보증을 받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고 나머지 자금은 은행을 통해 조달한다.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금융권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언제 금융권을 이용할 것인가? 대출이 무섭고 금리가 무섭다는 이야기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일반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 월급이나 기타 본인이 다른 수입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이는 경제가 좋을 때 하는 투자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부터 사 놓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시절은 있었다. 강남 복부인이란 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는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이다. 기업들이 외국인 주식 보유 지분은 50%까지 계속 늘리면서 많은 외국 자금이 국내에 들어와 산업 현장의 설비 투자 등을 활용했다. 그렇게 투자된 돈들이 다시 기업들이 수익으로 돌아오면서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소득이 올라가던 시기였다. 지금 생각하면 말 그대로 세월 좋은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다. 외국 자본은 경제 성장률의 6%대인 신흥국으로 다 빠져나간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나라가 소위 요즘 잘 나가는 나라들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투자법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예전의 방법과 사고방식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다.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새로운 도전과 변화만이 살 길이다. 부동산 투자에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다. 내가 권하는 방법은 부동산으로 돈을 번 고수들의 노하우를 열심히 따라하는 것이다. 난 대기업들을 벤치마킹한다.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외치며 안주하지 않은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습 또한 이렇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화는 부동산 투자의 방향. 살고 있는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집을 줄여 종잣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투자 대상을 찾아 주택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산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라. 수익형 부동산이 답이다. 수익형 부동산은 현금 흐름이 갑이다. 부동산 투자는 크게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차익형 부동산은 일정 기간이 지나 부동산을 매도할 때 매입한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 있어 매도 차익을 남기는 투자법이다. 주택의 경우에도 전세로 임대를 놓았을 때다. 5억 원에 산 아파트를 4억 원에 전세를 놓았다고 가정해보자. 2년 후 아파트 가격이 5억 5천만으로 상승했다면 2년 동안 매매가 대비 10% 수익을 올릴 것이다. 이 투자법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에 있을 때 하는 투자법이다. 2년 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때에는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활용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 지금도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예전의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다. 차익형 투자를 하려면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한다. 더 많은 시장 조사를 해야 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경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수익이 날 수 있는 지역을 잘 선택해야만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소형 평수의 아파트, 초역세권 위주의 빌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일자리가 풍부한 산업도시 등이 투자 지역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차별화되기 시작했다. 오르는 지역만 오르고 안 오르는 지역은 안 오른다.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대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아직도 대형 평수의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대형 평수에 투자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상담하는 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시장 흐름과 역행하는 투자다. 역발상 투자가 있지만 그건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다. 일반 재테크를 생각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투자 계획을 잡아야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정보가 가운데 소형 아파트 위주의 전세 투자법으로 200채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 일반 투자자 가운데 서울 2030도 시의 3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인 강남권 도심과 영등포 지역의 빌라 전세 투자로 30여 채를 보유한 사람도 있다. 이처럼 확실한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철저한 지역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능력과 가감히 투자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만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매달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 월세를 받는 모든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 수익형 부동산은 현재의 현금 흐름이 중요한 투자법이다. 그래서 나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 부동산 투자 입문 시절은 오랜 사업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던 시기였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런데 우연히 시작한 부동산 공부가 의외로 재미있었다. 마침내 부동산 투자로 전업을 결심하고 열심히 준비했다. 처음에는 어떤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물건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것인지 등등 여러 생각을 해야 했다.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나가면서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잊어버렸다. 부동산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 일반 매매권, 경매권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과 물건이 정해져 있다. 많이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사고, 더 많이 벌고 싶어도 물건이 없으면 못 산다. 조급함이 없어야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투자법도 바뀐다. 당장 현금 흐름이 좋아 월세 수익이 필요 없는 경우라도 수익형 투자 선택을 열심히 찾아 나서야 한다.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매달 고정적으로 월세를 받아 생활해야 하므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남편의 월급 이외의 추가 수익을 원한다면 수익형 부동산에 도전해라.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가정주부로 시작해 지금 임대사업으로 월세 1,000만 원을 넘게 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30대 중반의 나이에 억대 연봉 버는 젊은 아빠도 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노후 준비를 위해 안정적인 월세가 필요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월세를 5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도 있다. 경험과 공부를 통해 자신만의 투자법을 만들어라.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 좋아하는 물건, 지역 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고 전문가들의 투자법을 통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 가야 한다.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본인이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투자하고 행동해야만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 수익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위험을 감안하고 도전해서 얻어내는 결과물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있는가? 무언가 행동해야만 얻을 수 있고 그 행동을 처음부터 할 수 없다. 이 책에서 나온 방법대로 작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 신문을 읽고 메모하고 책을 읽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배짱이 생기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일산에서 온 40대 중반의 남자가 무언가 새롭고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거들먹거린 적이 있다. 자기 개발 책이 10권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다.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이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고, 자기 관리는 시간 관리이며 시간 관리는 습관에서 나온다. 평범한 내용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를 실천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핑계만 늘어놓는다.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부동산 투자 5가지 원칙. 첫 번째, 공부하고 또 공부하라.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노후를 대비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수익형 투자가 답이다. 두 번째, 매매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시세 차익형 투자는 앞으로는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안전한 임대 수익이 나오는 곳에 투자를 하고 여유롭게 매도 시점을 기다려야 한다. 세 번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초보자들은 대출 비율이 높으면 무조건 무료만 투자라고 판단한다. 저금리 시대에는 대출을 활용한 투자가 유리하다. 시장 상황이나 경기에 따라 때때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부를 쌓는 지름길이다. 임대 수익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하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소형 평수, 역세권,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을 찾아 투자하라. 정부나 자치단체의 도시개발 계획을 참고하여 큰 그림에 따라 투자를 하면 손해보지 않는다. 이를 위해 현장에 나가 열심히 발품을 파는 것도 감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5번째, 행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입지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준비한다고 한들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정확한 타이밍을 읽고 과감하게 용기 내어 투자할 수 있어야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용기와 행동은 경험에서 나온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